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지만 각자 상처를 받는 그 종목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3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실망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는 분들은 대체로 남들이 날 좋아하는 것 같으면 나는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남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나는 못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즉,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 안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그 이미지에 따라서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허상인지 제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죠. 자존감을 타인의 평가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남의 말이나 행동에 심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 불이익도 다 감수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즉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실망감을 느끼고 스스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처받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건 사실은 시간 문제예요. 진정한 배려나 사랑은 상대방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잘 실망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은 때에 원하지 않는 만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사실 사랑이나 배려가 아니고 그냥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뿐이죠. 나도 모르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난 너에게 친절했어.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고마워하고 좋아해줘야 돼 라고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인정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취향이나 상황을 잘 고려할 줄을 몰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잘 못해요. 내 방식대로 잘해주면 그게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전혀 자신의 취향에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실망하죠. 상처받는 거예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하면서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끼고 실망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상대방이 썩 잘못했다기보다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과 반응을 하지 않아서 실망한 거죠. 처음부터 진실한 인간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인정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죠? 나를 인정해줄 사람을 찾지 마시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 사람 자체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보다 진실한 관계가 될 거예요. 내 기대와 기준에 상대방을 넣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실망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사람은 각자 다 다른 거잖아요. 나는 나, 너는 너. 이 바운더리가 확실하면 상처를 덜 받아요. 그거는 남편, 아내, 남친, 여친, 부모, 자식 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자신에게 실망하는 사람입니다. 되게 완벽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예상을 빗나가면 크게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일도 완벽주의자들에게는 큰 재앙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도 엄격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잘못에 가장 엄격하고 또 쉽게 잊어버리지도 못합니다.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에게 실망했을 때 상처가 엄청 크죠. 이분들은 준비부터 실행까지 완벽해야 하는데 자신의 그런 노력과 성과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능력 있고 성공한 분들도 꽤 많지만 이 성공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받는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겉돌고 스트레스도 매우 심하죠. 이들은 보통 본인이 완벽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나 고쳐야겠다는 다짐은 잘은 못해요. 왜냐면 또 벌써 완벽한 목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올린 완벽주의 영상 참고해 보시고 여러 가지 치료법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일단 시작하세요.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한두 가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개선되실 겁니다. 세 번째로, 수치심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창피를 당했을 때 아무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혼나기까지 하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아이 스스로도 충분히 수치심을 느끼거든요.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른이 혼까지 내면 아이의 창피한 감정은 수치심의 형태로
모욕감의 형태로 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혼날 일은 혼나야 하지만 모르고 실수한 거는 그냥 가르칠 일이지 혼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혼내지 않아도 될 일인데 부모가 화가 나니까 화풀이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혼난 기억이 많은 사람은 좀만 실수해도 쉽게 위축이 됩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본인이 실수할지 모른다는 그 사실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할 때 되게 부자연스럽거든요. 원래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 부자연스러워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날 비웃을 거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뜻 없이 타인이 툭 던진 말에도 혼자 엄청 부풀려 생각하고 나를 비웃었다, 날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수치심에 위축되어 살아가게 되면 본인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엄청 수동적으로 살아가거나 혹은 반대로 엄청 강한 분노로 표출되기도 해요. 근데 그 분노는 보통 타인을 향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향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막 자책하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내가 수치심을 느꼈던 그 사건을 떠올려 보시고 과거의 상처부터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이 모욕감과 수치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 모든 상황을 더 부풀려서 오해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사건을 떠올려 보시고 그때 느꼈던 나의 감정을 이제라도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고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럴 상대가 없다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듯이 혼자 편지를 써보거나 거울을 보고 말해보거나 의자를 하나 놓고 이야기해보거나 등등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억눌렸던 감정이 표출되고 치유가 돼야 돼요. 이 과거 상처 치유에 대해서는 제가 업로드한 영상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상처받는 종목을 먼저 아시고 그 심리를 보다 좀 잘 이해하셔서 조금이나마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웃긴데 따뜻한 상담사 오빠였습니다.